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LA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LA 하면 로스앤젤레스, 우리나라의 교민들이 가장 많이 또 사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1년 내내 온화하고 또 쾌청한 날씨로도 유명합니다만, 저희처럼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런 스포츠 팬들에게는 최근 들어서 스포츠의 도시다, 슈퍼스타들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포츠의 성지가 된 로스앤젤레스를 소개하면서 그리고 또 로스앤젤레스가 보유한 어떤 구단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스앤젤레스는 여러 프로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 또 LA 클리퍼스, 또 야구의 LA 다저스, LA 에인절스, 그리고 아이스하키 LA 킹스, 그리고 또 MLS 메이저리그 사커의 LA 갤럭시, 또 로스앤젤레스 FC, LAFC라는 또 팀도 가지고 있죠. 여튼 여러 프로팀들을 가지고 있는데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LA 축구도 그렇고, 그리고 또 LA 야구도 마찬가지고, NBA도 그렇고 다 복수의 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도 크고 또 굉장히 많은 슈퍼스타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이 도시이기도 하죠. 자, 우선 레이커스를 살펴보면 레이커스는 NBA 80년에 가까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스타들을 배출한 팀입니다. 스타가 없었던 적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인데, 올 초에 루카 돈치치가 트레이드로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으면서 현재 레이커스는 루카 돈치치 또 르브론 제임스로 대변되는 두 슈퍼스타들을 데리고 있죠. 자, 그리고 LA 클리퍼스도 스타 군단입니다. 제임스 하든, 카와이 레너드, 크리스 폴. 자, 물론 돈치치와 르브론에 비하면 이름값도 낮고, 저희처럼 NBA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한 번쯤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 선수들로 인해서 우리가 티켓을 사고 경기를 보러 갈 정도인가라는 의문은 남지만, 그래도 제임스 하든과 레너드, 크리스 폴, 자, 이런 선수들이 동시에 있다면 제법 그래도 선수들의 이름값은 높은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LA 다저스입니다. 다저스는 LA 에인절스에서 뛰었던 오타니의 소속팀이죠. 또 야마모토도 뛰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김혜성 선수도 다저스 소속입니다. 자, 여기 MVP를 받았었던 무키 베츠, 이제는 세월 무상이긴 하지만 처음에 다저스가 영입을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었죠. 자, 그리고 다저스 원클럽 매니저,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LA 다저스의 커리 같은 존재, 또 클레이튼 커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저스는 레이커스와 마찬가지로 뉴욕 양키스와 더불어서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명문이자 슈퍼스타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구단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LA 에인절스는 마이크 트라우시 있지만 생략, LA 갤럭시 요즘에 못하고 있으니까 생략. 자, LAFC, 이제 손흥민 선수 영입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게 되고, 그리고 데니스 부앙가나 위고 요리스, 또 올리비에 지루도 있는데 떠난다는 얘기가 있고요. 어쨌든 LAFC도 손흥민 선수가 들어온다면 엄청난 티켓 파워를 자랑할 겁니다. LA 갤럭시의 역사가 더 오래됐죠. 과거에 아마 홍명보 선수도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이 LA 갤럭시에서 뛰었을 때 레이커스 경기를 많이 보러 갔었죠. 그때 코비 브라이언트와 또 인사하는 장면들이 자주 잡히기도 했었는데, 원래는 LA 갤럭시가 더 역사가 깊은 구단이지만 최근 들어서 LAFC가 더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또 손흥민 선수를 품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레이커스, 다저스, 클리퍼스, LAFC 전부 다 슈퍼스타들만 데리고 있는 건 아니죠. 구단 가치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2025년에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레이커스의 구단 가치는 약 75억 달러입니다. 이거 NBA 전체 2위고요. 그리고 다저스는 약 55억 달러입니다. MLB 전체 2위고요. 그리고 클리퍼스는 약 48억 달러. NBA 전체 5위입니다. 클리퍼스의 구단의 그동안의 성과, 우승 횟수를 감안한다면 이 LA 클리퍼스의 가치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자, 그리고 LAFC는 약 15억 달러. MLS 전체 1위입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전체 1위예요. 정리하자면 레이커스, 다저스, 클리퍼스, LAFC 이 4개 구단이 전부 다 각각의 리그에서 탑5 안에 드는 구단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LA 한 지붕 아래 있는 셈이고요. 이 4개 구단의 가치 합산은 총 약 200달러입니다. 200달러면 얼마인데 무려 27조 원이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단순히 그 구단이 빅마켓이고, 그 다음에 스포츠 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날씨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성적이
뒤따라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4개 구단 모두 다 지난 3년 동안 성적이 제법 괜찮았습니다. 레이커스는 2-2-3 시즌에는 서부 컨퍼런스 7위, 그리고 서부 컨퍼런스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바로 목전에서 시즌을 접었는데 덴버에게 0대4로 지긴 했습니다만 성적 괜찮았죠. 그리고 2-3-2-4 시즌은 47승 35패, 하지만 1라운드에서 탈락합니다. 그리고 2-4-2-5 시즌은 힘차게 반등하죠. 돈치치를 데려오면서 실로 오랜만에 50승을 찍었고요. 그리고 와일드 웨스트에서 서부 컨퍼런스 3번 시드를 거머쥐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다시 한번 1라운드 탈락이었지만 미네소타에게 1대4로 졌어요. 그래도 지난 3년 동안의 성과가 엉망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계속해서 봄농구에 참가를 했었고 돈치치까지 영입을 하면서 스타 파워를 지닌 구단으로 또 한번 거듭났습니다. 자, 그리고 LA 클리퍼스입니다. 자, 클리퍼스는 2-2-3 시즌 44승 38패, 서부 5위였고요. 하지만 피닉스에게 1대4로 탈락했습니다. 2-3-2-4 시즌 51승 31패, 서부 4위였는데 댈러스에게 지면서 다시 한번 아쉽게 1라운드 탈락이었고요. 그리고 2-4-2-5 시즌 50승 32패, 50승 고지를 밟았지만 이번에는 덴버 너게츠에게 아쉽게 1라운드 탈락합니다. 자, 물론 LA 클리퍼스의 최근 플레이오프 나들이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카와이 레너드와 또 제임스 하든 이 체제를 구축하면서 꾸준하게 봄농구에 참가하고 있죠. 이 클리퍼스는 랍시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1990년대와 2000년대는 그냥 프랜차이즈 최악의 팀이었어요. 모든 선수들이 가기 싫어하는 구단이 공통적으로 LA 클리퍼스였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없는 팀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꾸준하게 플레이오프도 진출하고 그리고 또 구단주가 스티브 발머 어마어마한 자산가잖아요. 홈 구장 좋죠. 시설도 환상적이죠. 또 구단주가 구단에 투자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클리퍼스는 이제 뛰고 싶어하는 구단으로 변모했습니다. 자, 3년 연속 1라운드 탈락했지만 클리퍼스는 현재 꾸준히 강팀이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LA 다저스입니다. 자, 2022 시즌은 무려 111승 51패입니다. 메이저리그의 정규 시즌이 162경기 체제인데 야구에서 111승을 거뒀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100승을 거둬도 대단한 건데 110승을 넘겼습니다. 내셔널리그 1위였고요. 하지만 디비전 시리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NBA로 치면 1라운드예요. 여기서 샌디에고에게 1대3으로 탈락합니다. 굉장히 다저스 팬들 입장에서는 뼈아픈 패배였죠. 111승 했는데 4경기 만에 가을 야구 끝났습니다. 그리고 2023 시즌 역시나 100승을 찍습니다. 내셔널리그 1위였고요. 하지만 또 한 번 디비전 시리즈에서 애리조나에게 0대3으로 집니다. 다저스 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데이브 로버츠 감독 잘라라 어마어마하게 민심이 나빠졌죠. 자, 그런데 2024 시즌 최근 3년 동안의 정규 시즌 승수는 제일 적었어요. 98승 64패. 그런데 111승 100승이 대단한 거지 98승 64패도 굉장히 좋은 성적입니다. 내셔널리그 1위였고요. 그런데 보란듯이 월드시리즈 우승을 달성하죠. 그리고 월드시리즈에서는 최고의 명문을 놓고 다투는 뉴욕 양키스를 맞아서 5게임 만에 4대1로 승리하면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다저스는 2020년대에만 2번의 우승을 들어올리게 됐죠. 자, 그 다음에 LAFC입니다. 2022 시즌에 MLS 정규 시즌 서부 1위 및 MLS 전체 1위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MLS 컵에서 우승합니다. 아주 광폭 행보였죠. 그리고 US 오픈 컵 대회라 볼 수가 있는데 16강 진출했었고요. 2023년에는 MLS 정규 시즌 서부 3위였습니다. 그리고 MLS 컵에서는 아쉽게 준우승, 백투백에는 실패했지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고, 그리고 US 오픈과 16강 진출, 그리고 캄페오네스 컵 준우승,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일단 그 대회에 참가했다 하면은 무조건 트로피는 거머쥔 거죠. 그리고 작년 시즌 2024 시즌 MLS 정규 시즌 서부 3위였고요. MLS 컵은 4강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US 오픈컵 우승, 리그컵 준우승, 그리고 올해 2025 시즌도 좋은 성과 내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은 거의 따놓은 당상입니다. LA 갤럭시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 LAFC는 승승장구하고 있죠. 자, 이런 팀들의 티켓 파워 엄청나겠죠. 일단 시장이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그리고 팀 성적이 좋아요. 구단 프런트, 구단주의 투자 판단력 준수합니다.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팬들께서. 자,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시즌 티켓 가격이 1,350만 원이에요. 1,350만 원. NBA에서 한 시즌이
41경기잖아요. 네, 뭐 대충 40경기 잡고 1,350만 원이면 대충 계산해도 한 경기당 평균 티켓이 한 33만 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장 저렴한 거예요. 가장 저렴한 티켓이 경기당 33만 원, 그리고 한 시즌 보는데 1,350만 원인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존 시즌 티켓 홀더들이 이 시즌 티켓을 양도하지 않으면 내가 시즌 티켓 홀더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만큼 레이커스의 시즌 티켓 홀더들은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기존의 시즌 티켓 소유자들이 절대 다른 이들에게 양도하지 않는 구단 가운데 하나가 레이커스예요. 그리고 시즌 티켓의 평균 가격은 6,100만 원입니다. 제일 저렴한 게 1,35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한 시즌을 보는데 시즌 티켓의 평균 가격이 6,100만 원이니까 한 경기당 150만 원 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객단가가. 엄청난 거죠. 41경기에 6,100만 원이니까 150만 원인 거잖아요. 그만큼 비쌉니다. 그리고 코트 사이드 시즌 티켓 있잖아요. 코트 사이드. 말 그대로 플로어 위에 앉는 거. 이거는 한 시즌에 3억 원. 그러면 3억 원 나누기 40 하면 얼마인가요? 약 한 경기당 뭐 75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제 계산이 맞나요? 진짜. 네, 경기당 750만 원을 뭐 41경기를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트 사이드 시즌 티켓 좌석은 3억 원인데 이거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수두룩하고 그 다음에 절대 양도하지 않는 구단 가운데 하나가 레이커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클리퍼스입니다. 당연히 레이커스보다는 떨어지죠. 하지만 인투잇돔 이전 이후에 시즌 티켓 가격 30% 인상했는데 새 구장 개장과 함께 시즌 티켓 전석 매진됐습니다. 원래 클리퍼스는 시즌 티켓이 팔리지 않는 구단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저도 인투잇돔을 저희 조코피TV 구독자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만 예술이거든요. 야, 여기서 경기를 보는 건 진짜 마치 내가 NBA 선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좋았어요. 제가 가본 구장 가운데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즌 티켓 당연히 다 팔렸고요. 그리고 시즌 티켓 평균 가격은 1,100만 원부터 시작하니까 LA 레이커스보다는 훨씬 싼 편이죠. 그리고 프리미엄 좌석은 3,400만 원 선입니다. 이 프리미엄 좌석은 코트 사이드가 아니라 코트 사이드보다는 살짝 위에 있는 그 좌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에 비해선 싸지만 과거에 비하면 진짜 상점벽해다. 이제는 클리퍼스의 구단 시즌 티켓도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저스 한번 볼까요? 네, 다저스는 매 경기 평균 48,000명 이상의 관중을 동원합니다. 저도 다저스 스타디움을 가봤지만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이 구장이 지어진 지가 꽤나 됐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엄청난 규모로 지었고 주차장에서 차 찾는데도 저는 그때 1시간 걸렸어요. 그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이 48,000명 이상의 관중 동원 올 시즌 이야기고요. 메이저리그 30개 팀 가운데 1위입니다. 그리고 단 홈 40경기 만에 200만 관중 돌파했어요. 엄청나죠? 경기당 뭐 5만 명 데려오는 거니까 구단 신기록입니다. 이것도 2025년 이야기고요. 시즌 티켓 신규 구매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안내한다고 해요. 그냥 꿈을 버리세요. 이번 생애에는. 왜냐하면 대기자만 수만 명이래요. 한 경기에 다저 스타디움에 들어가는 관중이 5만 명인데 시즌 티켓 홀더가 수만 명이니까 이거 빠지면은 내 순위가 100위만 돼도 내 차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기존 시즌 티켓 홀더 간 거래는 가격이 약 한 700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양도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리고 LAFC입니다. LAFC 평균 22,000명 이상의 관중을 동원하는데 이것도 LA 다저스가 MLB 1위인 것처럼 LAFC도 MLS 1위라고 해요. 엄청나죠? 네, 제가 LAFC의 구단 직원을 저번에 만났었습니다. 저희 조코피TV와 함께 LA 레이커스 플레이오프 경기를 보러 갔었잖아요. 이 LAFC 구단에서 연락이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LA 도심에 위치한 한신포차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LAFC의 마케팅이 워낙 공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22,000명의 관중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홈구장 개장했는데 그 이후에 홈경기 전석 매진이고요. 그리고 시즌 티켓 대기자는 10,000명 이상이라고 해요. 이것도 엄청난 거죠.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갱신율은 98%. 전년에 시즌 티켓 샀던 사람이 갱신할 확률이 98%. 엄청나죠? 100명 중에 2명만 양도한다는 겁니다. 한 경기 평균 티켓은 12만 원인데 이것도 객단가로 따지면 MLS 1위라고 해요. 가격이 비싼데 관중들은 제일 많이 들어오니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 구단이겠습니까? 자, 정리를 하자면 레이커스, 다저스, LAFC는 넘사벽이다. 클리퍼스도 구장을 어마어마하게 좋은 인투이돔으로 옮기면서 다시 한번 격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LA의 스포츠 팬들로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돈을 겁나 벌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스앤젤레스가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면서 또 경사가 겹쳤습니다. 2026년, 불과 이제 4개월, 5개월 뒤면 또 새해입니다. 2026년에 NBA 올스타전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FIFA 월드컵이 2026년 북중미에서 열리는데 역시나 LA도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2028년에는 무려 LA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2028년까지 빅 이벤트가 3개나 있는 거죠. 그것도 FIFA 월드컵과 올림픽이면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스포츠 팬들이 가장 열광하면서 가장 많이 지켜보는 대회고, 올스타전은 각 도시들이 개최하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근데 LA는 또 한 번 개최합니다. 자, 올스타전 월드컵 개최로 인한 경제 효과를 찾아보니까 약 1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2026년에만 올스타전과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약 1조 3,5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대박인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걷어들인 금액은 물론 다른 곳에 쓰일 수도 있지만 또 스포츠를 위해서, 스포츠 산업을 위해서, 스포츠 팬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저는 LA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디어와 셀러브리티의 수도다. 우선 할리우드 본고장이잖아요, LA가.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경기장 참관합니다. 저도 할리우드를 갔을 때에 직접적으로 할리우드 스타를 본 적은 없지만 왜 할리우드 스타들이 이쪽에 사는지를 알겠다. 그리고 이 LA 근처에 부촌이 많아요. 날씨가 워낙 좋고 또 자연경관도 뛰어난 곳이 많다 보니까 할리우드 스타들이 본거지를 여기에 두는 경우도 있지만 별장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LA는 모든 스타들이 정말 다 모여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4개 구단이 지닌 스타 파워가 더 많은 유명인들을 견인하겠죠. 물론 LA 에인절스나 LA 갤럭시나 혹은 NFL 팀도 있겠지만 일단 이 4개 구단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를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문화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그 본거지가 지금 LA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글로벌 팬덤이 확장될 수 있죠. 오타니, 그 다음에 다저스의 또 동료죠, 야마모토, 그리고 LAFC로 입단하는 손흥민 선수, 또 슬로베니아 출신의 루카 돈치치, 글로벌 스타들이 LA에 수두룩합니다. LA를 연고로 삼는 구단 팬덤을 전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중계권료는 자연히 올라갈 거고요. 또 글로벌 시장은 더욱더 확대되면서 엄청난 파생 효과가 생길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언급했던 이런 구단들의 재정적인 기반은 더욱더 탄탄해질 테고, 또 건강하게 돈이 돌아간다면 이런 탄탄해진 재정을 기반으로 또 그만큼 기량이 좋고 인성이 훌륭하고 팬 서비스가 좋은 선수들을 또 데려오는 거죠. 그럴수록 LA에서 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건강하게 높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LA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저와 또 조코피TV와 LA는 때려야 뗄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스테픈 커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또 르브론 제임스, 루카 돈치치가 있는 LA가 거리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미국에서 차로 5시간이면 지근거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LA는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여행지이긴 해요. 일단 여름에는 덥고 건조하지만 또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겨울조차 온화한 기후고요.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간절기, 바람막이 정도 입으면 되는 그런 날씨고, 1년 내내 맑고 쾌청한 날씨입니다. 강수량이 미미해요. 극도로 미미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세계 3위권의 경제 도시죠. 도시 GDP가 2024년 1.2조 달러로 추정되는데, 요즘에 캘리포니아 물가 때문에 텍사스로 많이 이주한다고 하지만 요즘에 또 들어보니까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귀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만큼 또 캘리포니아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도시의 특성이나 또 제반 시스템이 워낙 좋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워낙 잘 사는 나라고, 놀랍게도 LA는 여러 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특히나 농업이 엄청나게 번화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LA는 미국 최대 한인타운이 조성되어 있죠. LA 카운티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약 50만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30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뭐 유학생 또 체류자 모두 포함해서 한인 사내외의 추산 치료는 50만이 넘는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의 이 센서스국의 공식 통계는 LA 쪽에 LA 카운티에는 23만 명 정도가 살지만 대한민국 정보와 한인사의 추산치를 살펴보니까 50에서 70만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학생, 주재원, 그 다음에 단기 체류자, 그리고 서류 미비자, 이거는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죠. 이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남가주, 이쪽에 위치한 한인 인구를 이야기할 때 적게는 50만, 많게는 70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한인들이 사는 거죠. 그런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코피 투어와 LA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진짜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저희가 2024년 1월부터 1년 7개월 동안에 저희 조코피TV 구독자분들과 무려 미국을 7번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튜버 가운데 또 혹은 스포츠 해설가 가운데 단시간에 제일 많이 다녀온 그런 저희라고 볼 수가 있는데 1차 때 LA와 샌프란 갔다 왔고 2차 때도 LA와 샌프란, 3차 때는 아부다비, 그리고 4차 때 LA와 샌프란, 5차 때는 샌프란만 갔다 왔고 6차 때는 동부, 뉴욕과 보스턴, 그리고 7차 때는 레이커스의 플레이오프 2경기를 저희 조코피TV 구독자분들과 직관하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LAFC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L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LAFC의 손흥민 선수가 왔잖아요. LAFC의 구단 직원분 가운데 한 분이 저의 절친한 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10월에 이 LAFC 경기가 끝이 나더라고요, 홈이. 그리고 10월 초중순에 LA에서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LA 레이커스의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홈 경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골든스테이트의 시범 경기가 있어서 이걸 한번 제가 기획을 해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아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냥 2026 MLS 시즌 때 보자, 이런 의견이 더 나을지, 아니면 시범 경기 2게임, 골든스테이트와 레이커스가 맞붙는 경기, 골든스테이트의 또 홈 경기, 또 LAFC의 홈 경기, 손흥민 선수가 뛰는 이 게임을 같이 한번 만들면 어떨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의 목적은 아니었고요. LAFC 구단과 저희 조코피TV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더 무언가 재밌는 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시범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겸 또 로스앤젤레스가 진짜 스타들의 그냥 모든 집합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상 스포츠 영웅들의 성지가 된 LA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